네, 선거 코앞인데요. 종편에서도 연일 활약하고 유튜브로도 활약하고 있는 최진영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 TV 최진영 변호사입니다. 네, 최진영 TV도 잘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예. 자, 저 선거 코앞인데 이게 또 터졌네. 이재명의 그 거짓말, 선거법 위반. 이게 또 터졌네요. 야, 이재명 공선법 전과 3범 되는 건지 어. 좀 약간 걱정되는데요. 예. 이미 예전에도 뭐 제 기억에 전과 그 50만 원 공선법 위반으로 예. 벌금 받은 적이 있고, 또 이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가지고 예. 이게 뭐 김문기 씨 모른다, 예. 꼴 받쳤다, 그걸로 지금 실제로 예. 뭐 사실상 형이 확정된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또 일이 터진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이 내용을 봤더니만 뭐냐면은 네. 얼마 전에 어젠가 선거 유세를 하면서 네. 본인이 도지사 있을 때 일산대교, 그러니까 일산하고 그 김포입니까? 오가는 네. 일산대교를 무료화 시켜놨더니만 이 정부에서 쉽게 말하면 윤 정부가 이거를 거꾸로 돌려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게 팩트 체크해 봤더니만 그런 식으로 무료화를 유료화했는 거는 윤 정부가 아니고 그 이전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가. 바로 이 문제가 돼가지고 네.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라는 예, 그런 고발 조치 보도가 나온 것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예, 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 선거는 이제 뭐 다음 주인데 벌써 다음 네. 주 조금 아닙니까? 사전 선거 들어가는데 네. 이렇게 되면 바로 법적 조치 들어갔어도 선거 전에는 뭐 추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죠. 왜냐?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이재명이가 당선되면은 예. 헌법상 내란 또는 외환을 제외하고는 예. 다른 사건으로 소추가 안 되니까. 소추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공선법 위반이라 한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100만 분의 하나 이재명이가 당선되면은 이걸로 수사는 못하죠. 대신에 그 소추되지 않으니까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예. 그 직을 마치면 바로 이제 뭐 검찰에서, 중앙지검에서 우리 이재명 씨 검찰에 와서 좀 조사받으세요, 그렇게 되는데 그거는 대통령 끝나고 나니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김문수 후보님이 당선되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게 6월 18일 날로 그 고법이 선고 날짜를 잡았잖아요. 선거법 위반. 그 6월 18일 날 재판할 수 있는 겁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면 만약에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게 사법부 독립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헐 분위기가 돼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네. 6월 3일이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 해서 그 응징이 누구죠? 이재명이죠. 정치인도 정치인이지만 네. 검찰하고 사법부를 응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듣고도 사법부가 정말 배알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재판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행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이 진행되게 하려면 본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직접 당선만 되면은 그냥 재판 진행되는 거. 그건 김문수 그리고 되는 거고. 100만 분의 하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부로서는 진행하는 게 맞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헌법 제 기억에 62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고리로 자리가 비게 되면은 그때로부터 60일 내에 그 후임을 선출한다 돼 있는데요. 그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 조문 뒤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통령이 판결로 인하여 직을 상실한 때에는 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예. 그게 무슨 말이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헌법 규정 자체가 설령 현직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있던 형사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고 그 결과 대통령이 직을 상실할 때는 조기 대선 해야 된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헌법 규정을 무시한 채 지금 대통령이 되면은 형사 절차는 정지된다라는 형사소송법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 법 자체가 헌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법률단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점이 좀 되게 안타까운데요. 예. 우리 이병국 박사님이 뭐 이런 부분도 많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지금 요즘에 연일 공격하는 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샤넬백을 받았다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는 안 받았다 그러고 네네. 이게 김건희 여사의 그 비서인가요? 유경옥 씨라는 사람이 코바나 컨텐츠에도 비서로 있다가 직원으로 있다가 이제 청와대 행정관으로 갔는데 네네. 이 사람이 건진법사인가 뭔가 하고 둘이 뭐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네네. 안 받았다고 그러니까. 네네. 이게 큰 문제가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뭐 어쨌든 수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이재명이는 자기 대통령 선거 진행될 때는 자기 사건도 그 선거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정지를 해야 된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사건도 이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대선 끝나고 나서 조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도 이미 대장동 사건, 백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대선 이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한 6개월쯤 전에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제 기억에 대검에서 당분간 수사를 정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하면 이번도 이와 같은 정치적인 사건 내지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지금으로서는 대검 차원에서 정지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상대방 사건은 다 진행하고 본인들 재판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저는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니다. 왜냐? 이제 대선이 2달밖에 남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특히 좌파 언론에서 이런 부분을 프로파간다를 통해 가지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이슈를 특히 우파 매체에서는 다루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네. 예. 아니 그리고 본인은 안 받았다 그러고 아니 배달 사고가 난 거 가지고 그걸 지금 김건희 여사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는 너무 무리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직은 지금 싸우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이 싸우는 건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님을 왕따시키고 지금 이 또한 이번 선거를 이재명 대 윤석열로 자꾸 그 프레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차원에서라도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후보를 언론에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적게 하고 최대한 김문수 후보님과 장점이 많으니까. 그리고 설라영 여사님을 부각시키는 그런 선거 전략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지금의 승리 전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TV 토론이 이제 2차 TV 토론이 며칠이죠? 내일인가요? 내일이죠. 내일인데 거기는 사회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 분야. 그러면 이런 거 저런 게 이제 다 튀어나올 텐데 이게 김문수 후보가 효과적으로 대응이라고 그럴까 공격. 이재명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많잖아요. 사회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전을 좀 알려주세요. 결국 가장 핵심은 인간 김문수 대 인간 이재명의 1대1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 살아왔는 삶 자체를 얘기하면 됩니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송파구의 유세에 가서 시민이 방탄입니다. 저는 방탄복도 없습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없습니다. 저는 방탄복도 없습니다. 방탄복 입으면서 방탄유리로 달달 떨고 있는 우리 이재명 후보를 저기 보이는 동부구치소로 보내드리면 정말 안전합니다. 저는 그 하나만으로도 국민들한테 충분히 호소할 수 있을 것이고 지난번엔 경제였지만 이번엔 사회 갈등이 이슈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살아왔는 그 궤적, 도덕성, 역량 측면에서 아주 극명한 대비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 초반에는 골든크로스 김문수 후보님이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네, 그 TV 토론에서 동부구치소 얘기하고 그러면 판이 완전 뒤집어질 텐데 이재명 얼굴은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여기서 또
흥분해가지고 실수도 나올 수 있고요. 예? 네. 그런 공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엔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이번에. 이게 꽃 문수, 지사 문수였는데요. 요즘 우리 문수가 달라졌어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 굉장히 점잖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야성 있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메시지 전달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그 구도를 좀 더 부각시키는 전략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 문수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너무 착하고 얌전했는데 자기만 꼿꼿하게 살아가면 되는 세상이 아니니까 야성으로 바뀌었다. 네네. 네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가 정치 이제 이런 분석도 많이 유튜브에서도 하시고 종편에서도 하시는데 이번 선거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네. 결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김문수의 낙승. 아, 김문수 낙승. 오. 예. 오늘 각종 여론조사가 있는데 네. 가장 그 김문수 후보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는 3%까지 딱 붙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는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승세인 반면에 예. 이재명은 지지난주 최대한을 찍고 지금은 하강 곡선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막판 변수라고 할 수 있는 그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지금 단일화를 앞두고 있는데 예. 지금 단순 계산을 했을 때에 김문수 플러스 이준석 둘을 하면은 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을 능가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직전에 봤더니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한 자리 숫자로 좁혀졌고 특히 그 이재명의 120원 그 커피 원가 120원 그거의 여파로서 그 자영업자들의 지지도가 이재명의 지지도가 거의 9%같이 빠진 반면에 자영업자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한 7, 8% 이상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두 주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은 지금 무르익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TV 토론에서 또 하나의 지난번 TV 토론에서 호텔 경제학하고 120원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그때 여론에 영향을 미쳤는데 내일 TV 토론에서 사회 분야는 공격거리가 더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타를 매기겠네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재명이 하락세 추세를 어떻게든지 만회하려고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흥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분야에는 자기가 구린 게 많거든요. 지금 사건 사고도 많지, 비리도 많지, 뭐 측근에 죽어나가 자빠진 사람도 많지, 형수 욕설도 많지. 이게 다 사회 분야니까 이렇게 되면 뜻하지 않은 공격을 딱 받았을 때 이게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본성이 또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뭔가 또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죠. 낙승한다고 최진영 변호사는 자신 있게 얘기하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야 분위기 달라지네요. 네.